내가 그날 제주 올레길에 들어섰을 때 이 길이 내 기억을 이렇게까지 더럽혀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제주를 말할 때 늘 바다를 먼저 떠올린다. 파란색, 바람, 치유. 하지만 내가 들어간 올레길은 바다보다 훨씬 안쪽, 관광지도에서는 연두색으로만 표시된 말 그대로 걸어도 되는 숲길이었다. 그날은 흐렸다. 비가 내릴 것처럼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무에서 썩어가는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함께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새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바람은 있었는데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금 생각해보면 시작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34. 서울에서 회사 생활에 지쳐 잠시 제주에 내려온 상태였고 혼자 걷다 보면 정리될 거야 라는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그 착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올레길 입구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하나 있었다. 해당 구간은 해지기 전 통과 권장, 별 의미 없이 넘겼다. 아직 오후 3시도 되지 않았으니까. 초반 20분은 정말 평범했다. 발밑의 흙은 단단했고 길은 분명했고 간간히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끊겼다. 그 지점에서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제주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앞쪽에서 툭툭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한 것이 아니라 마치 손가락 관절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아, 누가 앞에서 쉬고 있나 보다. 그래서 괜히 안심하려고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리면 괜한 오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순간 그 소리가 멈췄다. 정확히 말하면 멈춘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리듬으로 바뀌었다. 내가 한 발 내디디면 앞에서도 툭, 내가 멈추면 앞에서도 멈췄다.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정면에서 기다리며 발걸음만 맞추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왜 소리가 점점 낮아지지? 나무를 두드리면 보통은 울림이 일정한데 그 소리는 점점 땅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이름을 불렀다. 저기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숨소리는 이상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들숨과 날숨 사이에 사람에겐 없는 공백이 있었다. 마치 숨 쉬는 법을 막 배운 것처럼 그 순간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때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뒤돌아보면 끝이다. 이건 논리도 아니고 공포 영화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확신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걷기 시작했다. 뛰지 않았다. 뛰면 안 된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 길 옆으로 작은 공터가 보였다. 사람 2-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나무가 원을 이루고 있는 공간. 그 한가운데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중년 남성,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업복 차림.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았다. 아주 조금. 정말 몇 센티 정도였지만 분명히 떠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공포도 아니었다. 아, 이 사람 나를 알고 있구나. 그는 웃고 있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길로 들어오면 다들 한 번쯤은 그래. 그 목소리는 아까 들렸던 그 숨소리와 똑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말이 끝났는데도 숲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바람도 벌레 소리도 나뭇잎 스치는 소리도 마치 그 문장이 이 공간 전체를 눌러버린 것처럼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춰 있었다. 다들 그래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분명 질문이었지만 내 목소리는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미 정해진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만 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남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움직임이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관절이 없는 사람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였다. 처음엔 다들 소리를 들어, 그 다음엔 냄새를 맡고, 마지막엔 방향을 잃지.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내 몸 어딘가에서 반응이 일어났다. 소리. 나는 이미 들었다. 냄새. 그제야 느껴졌다. 썩은 나무 냄새가 아니었다. 젖은 흙 냄새도 아니었다. 어릴 때 시골 장례식장에서 맡았던 차가운 방 안의 냄새. 사람이 너무 오래 누워 있었을 때 나는 냄새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그 남자의 발이 아주 천천히 땅에 닿았다. 툭! 그 소리가 아까 들리던 나무 두드리는 소리와 완전히 같았다. 돌아가세요. 그가 말했다. 이상하게도 경고처럼 들리지 않았다. 충고도 아니었다. 마치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말해주는 사람처럼. 지금 돌아가면 아직은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 순종해서라기보다 그 말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돌렸다. 정확히 왔던 길로. 그런데 그 길이 없었다. 숲은 똑같다. 나무의 밀도, 빛이 스며드는 각도, 발밑의 흙. 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길의 윤곽이 지워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쓸어버린 것처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제야 공포라는 감정이 정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아직이에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내 바로 뒤에서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소리를 낼 수 없었다. 목이 잠긴 것도 아닌데 마치 소리를 내면 이 숲 전체가 반응할 것 같은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만 돌렸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지만 그건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 주변의 피부가 마치 물에 오래 불린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당신 여기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말에 내 머릿속에 전혀 관련 없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의 장례식.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출근하지 않았다. 며칠 뒤 옥상에서 발견됐다. 그날 나는 조문을 가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른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숲이 내 기억을 하나씩 꺼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긴 그런 데예요. 그 남자가 말했다. 도망치고 싶은 것들이 길을 찾으러 오는 곳.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산책하러. 말을 끝내지 못했다. 입안에서 낯선 맛이 느껴졌다. 쇠맛. 피를 씹은 것도 아닌데 분명히 피의 맛이었다. 그 남자가 한 발 다가왔다. 이번엔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처음엔 다들 부정해요. 그 다음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그의 얼굴이 내 얼굴과 아주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다. 눈썹의 각도, 눈매, 입술의 두께.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여기서 빙의된 사람들도 처음엔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단어가 공기 속에서 무겁게 떨어졌다. 빙의. 나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붙잡으려 했다. 당신 사람이죠? 그는 웃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크게 사람이었죠. 그 대답은 이 숲의 온도를 한 단계 더 낮췄다. 그 순간 내 왼쪽 손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떨림은 점점 규칙을 가졌다. 툭, 툭. 아까 들리던 소리와 같은 리듬이었다. 나는 내 손을 붙잡았다. 억지로 멈추려고 했다. 그런데 내 손이 나를 밀어내려 했다. 시작됐네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만족스럽게 울렸다. 이제 방향 감각부터 사라질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갑자기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 앞인지 뒤인지 내가 서 있는 방향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숲이 나를 중심으로 천천히 회전하는 것 같았다. 그때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사람 있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사람이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소리를 내려고 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아직 들어오지 마요. 그 말을 한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숲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귀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대답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라는 걸. 그 말을 내가 했다는 사실이 조금 늦게 이해됐다. 아직 들어오지 마요. 분명 내 입이 움직였고 내 목에서 나온 소리였다. 그런데 말의 의도는 내 것이 아니었다. 멀리서 들리던 발소리가 멈췄다. 낙엽을 밟는 소리,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다 멈출 때 나는 그 특유의 정적. 왜요?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다. 젊었다. 숨이 조금 가쁜 걸로 봐서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던 사람 같았다. 나는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다. 이를 악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조차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길이 조금 헷갈려요. 내 입이 다시 움직였다. 그 말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남자, 아까부터 나를 바라보던 그 떠있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나가요? 멀리서 묻는 목소리에 내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 질문은 나도 묻고 싶은 말이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조금만 더 들어오세요. 그 순간 나는 내 몸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자리를 잡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비어있던 방 하나에 누군가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가버린 것처럼. 안 돼. 이번엔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입을 통해 나오지 않게 머릿속에서만. 그 남자가 처음으로 반응했다. 이제 알아차렸네요. 그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처음엔 다들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엔 몸이 말을 안 듣는 걸 느끼지. 나는 눈을 감았다. 보지 않으면 덜 믿게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장면은 계속 보였다. 숲의 형태, 나무 사이의 간격, 빛이 스며드는 각도까지 더 선명해졌다. 이건 환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또렷했다. 여긴 올레길이에요.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혼자 걷겠다고 선택하는 길. 그 말에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다시 떠올랐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지 않았던 이유. 말을 섞고 싶지 않았던 이유. 설명해야 하는 삶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자기 목소리만 들릴 줄 알죠. 그가 웃었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멀리서 아까 그 남자의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멈추지 않고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기요, 거기 계신 분. 그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손가락을, 발가락을, 눈꺼풀을. 하지만 움직이는 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순서였다. 내 몸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다. 도움 요청처럼 보이게, 너무 완벽하게. 여기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만족하는 감정이 흘러나왔다. 그 감정은 내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들어오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요. 그 남자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대신 누군가는 남아야 해. 그 말의 의미를 묻고 싶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숲은 균형을 원했다.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사람 하나가 이 길에 묶이는 방식으로. 멀리서 그 남자의 얼굴이 나무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다. 땀에 젖은 얼굴, 조금 안도한 표정. 그는 나를 보고 분명히 안심했다. 다행이다. 사람 있었네요. 그가 가까워질수록 내 몸 안에서 저항이 약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힘을 주고 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 편안함. 이상할 정도의 편안함이 밀려왔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버티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빙이라는 건 갑자기 덮쳐오는 공포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을 아주 정교하게 노리는 것이라는 걸. 그 남자가 나와 몇 걸음 거리까지 왔다. 길 찾으셨어요? 그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이번엔 어떤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다. 네.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마지막 방어선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그때 아주 작게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내 이름. 그 이름이 이 숲 안에서 처음으로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불렀다. 그러자 손끝에서 미세한 감각이 돌아왔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한 나의 감각.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숲에서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가능성은 구원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칼날 같았다.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다. 그 남자, 뒤늦게 이 길로 들어온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상하네. 지도에선 이쯤이면 나와야 하는데 그의 말투는 평범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 판단.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순간 숲이 다시 움직였다. 나무 사이 간격이 미세하게 좁아졌고 빛은 위에서가 아니라 옆에서 스며들기 시작했다. 해가 지는 것도 아닌데 시간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었다. 지금이에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선택하지 않으면 숲이 대신 선택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이름을 속으로 계속 불렀다. 어릴 때 부르기만 하면 어머니가 돌아보던 그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저기요, 내가 말했다. 이번엔 분명히 내 의지였다. 그 남자가 나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여기. 이상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같이 나가야죠. 그 말에 가슴이 조여왔다. 같이. 그 단어는 이 숲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그 순간 내 왼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강하게 툭 툭. 그 소리가 이제는 내 심장 박동과 같아지고 있었다. 시간 없어요. 뒤에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내 목소리와 섞이기 시작했다. 곧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의 경계가 사라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전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강제로 떠올랐다. 후배의 장례식 날, 나 빈소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던 순간 문을 열면 무언가를 마주해야 할 것 같아서 돌아서 버렸던 그 장면. 나는 늘 그렇게 도망쳤다. 사람에게서, 상황에서, 책임에서. 이 숲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 남자가 내 생각을 그대로 읽듯 말했다. 도망치면 항상 대신 남아주는 곳. 그때 앞에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형, 손이. 나는 내려다봤다. 내 손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 손은 차갑고 힘이 비정상적으로 세졌다. 나요. 그가 말했다. 웃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괜찮아요. 내 입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멈추려고 혀를 깨물었다. 통증이 느껴졌다. 분명히. 하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뒤에 남자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존재하지 않는 감각. 이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그가 속삭였다. 조금만 밀어주면. 숲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마치 경사가 생긴 것처럼 그 남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뒤로 쏠렸다. 나는 그를 붙잡고 있었다. 아니, 붙잡고 있는 줄 알았다. 실제로는 밀고 있었다. 안 돼. 그가 소리쳤다. 그 외침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찢어졌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망치지 마. 그 한마디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틀었다. 그 순간 어깨에 있던 손이 사라졌다. 대신 극심한 통증이 머리를 관통했다. 비명이 숲 전체를 울렸다. 누구의 비명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땅에 엎드려 있었다. 입안은 흙으로 가득했고 손바닥은 피로 젖어 있었다.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도 뒤에 있던 존재도.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나는 기어가듯 일어섰다. 방향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엔 내 발이 내 의지대로 움직였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나는 길의 끝에 도착했다. 포장된 도로, 자동차 소리, 사람 목소리.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내가 무엇을 버리고 왔는지 확신할 수 없어서. 며칠 뒤 뉴스에서 짧은 기사를 봤다. 제주 올레길 인근에서 실종 신고 접수, 단독 산행 중이던 20대 남성. 사진은 없었다. 이름만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길을 걷지 않는다.
지금도 사람 없는 길에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내 손부터 확인한다. 툭, 툭. 그 소리가 내 것이 아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길은 항상 열려 있지만 나오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 나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려고 애썼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돌아왔고 잠을 자고 씻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으니까 몸에는 특별한 상처도 없었다. 의사는 탈수와 경미한 저체온증이라고만 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흔한 일이에요. 그 말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첫 번째는 방향 감각이었다. 제주를 떠난 뒤에도 나는 자주 방향을 헷갈렸다. 지하철 출구를 잘못 나오고 분명 수십 번 다닌 골목에서 엉뚱한 쪽으로 걷고 있었다. 이상한 건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아주 또렷한 확신이 들었다는 점이다. 이쪽이야. 그리고 그 확신은 항상 틀렸다. 두 번째는 소리였다. 조용한 새벽, 아무도 없는 집 안에서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가끔 들렸다. 툭, 툭, 벽인지, 문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제야 검색을 시작했다. 제주 올레길 실종, 올레길 귀신, 올레길 비미.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관광지 이미지만 블로그 후기만 가득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게시글 하나를 찾았다. 지역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올라온 글. 날짜는 10년도 더 전이었다. 제목은 짧았다. 올레길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제주 토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젊었을 때 올레길 초창기 코스를 정비하던 사람이었다. 글의 내용은 이랬다.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게 아닙니다. 길이 사람을 고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몇 년에 한 번씩 같은 구간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된다고 했다. 혼자 들어간 사람, 해질 무렵,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사람 목소리를 따라간다는 공통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줄. 돌아온 사람은 모두 하나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내 기억을 하나씩 더듬기 시작했다. 제주에서의 며칠, 올레길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그날 아침 나는 누구와 통화했었다.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통화 기록은 남아있었다. 분명히. 하지만 이름은 공백이었다. 세 번째는 사람이었다. 얼마 뒤 우연히 제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한 이야기를 들었다. 너 올레길 갔다 왔다고 했지? 그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어? 그는 최근에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다. 요즘은 사람 얼굴이 헷갈린다. 특히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그날의 남자가 떠올랐다. 처음 봤을 때 중년 남성이었던 얼굴. 점점 내 얼굴을 닮아가던 그 표정. 그 어르신이 이런 말도 했어. 예전엔 한 번에 한 사람만 남았는데 지인은 말을 흐렸다. 요즘은 경계가 얇아졌다고. 그날 밤 나는 거울을 오래 봤다.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완전히 익숙하지도 않았다. 눈을 오래 마주치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건지 헷갈렸다. 툭!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집안이 아니라 내 가슴 안에서.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날 올레길에서 나는 완전히 나올 수는 없었다는 걸.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았지만 대신 무언가를 함께 데리고 나와 버렸다는 걸. 그 이후로 나는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지 않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혼자 길을 걷겠다면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 길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을 부른다면 그때는 절대 대답하지 말 것. 그리고 손이 당신 뜻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도와달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리를 비우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길은 아직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린다는 말이 그때는 비유처럼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그 표현이 아주 문자 그대로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 길은 사람을 기다린다. 특정한 사람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먼저 나간 쪽을 절대 놓아주지 않는다.
내가 다시 제주로 가게 된 건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회사 일로 정말 우연히 딱 하루 일정.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이유 없는 압박감. 숨이 얕아지고 왼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툭, 툭.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바다 쪽으로 가지 않았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숙소로 곧장 들어갔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올레길이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나무 하나하나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지나치게 선명했다. 그리고 길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던 건 나와 닮은 누군가였다. 그는 나를 보고 말했다. 이제 돌아올 차례야. 잠에서 깼을 때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 그 다음 아주 낮은 숨소리. 그리고 내 이름. 정확한 발음으로 어머니가 부르던 그 억양 그대로. 전화를 끊고도 귀에서 그 소리가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내 휴대폰 지도 앱에 저장되지 않은 경로 하나가 자동으로 표시돼 있었다. 출발지는 내가 묵고 있는 숙소, 도착지는 그 올레길 구간, 경로 이름은 없었다. 대신 짧은 메모 하나. 여기. 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로. 하지만 가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다. 분명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물었다. 올레길 쪽으로 가면 될까요? 나는 그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다. 네. 그렇게 나는 다시 그 길 앞에 섰다. 입구에 나무 팻말은 그대로였다. 해당 구간은 해지기 전 통과 권장. 이번엔 그 문장이 경고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약속 같았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습도, 온도, 소리의 밀도까지. 마치 오래 비워둔 방에 다시 들어온 느낌. 늦었네요. 그 목소리는 앞에서 들렸다. 그는 처음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중년 남성, 작업복 차림. 하지만 이번 이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 왜 다시 왔죠?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 그 말에 왼손이 크게 떨렸다. 이번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툭, 툭. 그때 완전히 넘기지 않았어요. 그는 아쉬운 듯 말했다. 그래서 경계가 생겼죠. 숲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길이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사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그가 웃었다. 이제 봐도 돼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끝까지 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내 얼굴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눈은 어떤 젊은 남자의 것이었고 입은 노인의 것이었고 피부는 나와 닮아 있었다. 여기서 나간 사람들. 그가 말했다. 다들 조금씩 두고 갔어요. 나는 그제야 이 길의 진짜 정체를 이해했다. 여긴 귀신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남긴 것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미련, 회피, 버리지 못한 기억. 그게 형태를 갖추면 나처럼 보일 뿐. 선택하세요. 그가 말했다. 완전히 돌아오거나 완전히 남거나. 나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후배의 얼굴, 그날 숲에서 밀려났던 남자의 외침. 모든 것을 한꺼번에 떠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가져가세요. 그가 눈을 크게 떴다. 전부는 못 가져가요. 알아요. 나는 왼손을 내밀었다. 이건 여기 거예요. 손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툭툭. 그 소리가 숲 안쪽으로 멀어졌다. 바람이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불었다. 새소리가 들렸다. 그가 뒤로 물러섰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그 말과 함께 그의 형체가 나무 사이로 흩어졌다. 눈을 뜨자 나는 길의 끝에 서 있었다. 해는 아직 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제주를 떠났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경고가 아니다. 기억을 돌려놓기 위해서다. 혹시 당신이 혼자 길을 걷다가 이상하게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건 당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남아있던 것을 확인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이 있다면 그땐 나는 그 이후로 길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지도에 표시된 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동선, 후기와 별점, 그 어느 것도 나를 안심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길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은 항상 조금씩 비어 있기 때문이다. 제주를 떠난 뒤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꿈도 소리도 방향 감각의 이상도. 나는 그제야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사라짐이 아니라 안정에 가까웠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툭툭. 나는 그 소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먼저 뛰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소리는 벽에서가 아니라 현관 쪽에서 들리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 약하게. 마치 누군가가 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처럼. 인터폰이 울리지 않았다. 초인종도 없었다. 그저 툭툭. 나는 문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거울 앞으로 갔다. 거울 속에 나는 평소와 같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 익숙한 표정.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다. 왼손이 아주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신호에 가까웠다. 나는 그 손을 가슴 위에 얹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없어.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다. 완전히. 그날 이후로 나는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더 들었다. 혼자 캠핑을 다녀온 사람, 야간 트레킹을 즐기던 사람 없는 길을 일부러 찾던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 그날 이후로 길이 달라 보인다. 누군가는 그걸 성숙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트라우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 어떤 말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건 남아있는 사람의 표식에 가깝다. 완전히 나오지도 완전히 남지도 않은 사람. 가끔 뉴스에서 올레길 실종 기사를 보면 나는 끝까지 읽지 않는다. 사진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만 남는다는 것도. 그 이름들은 어딘가에서 여전히 불리고 있을 것이다. 사람의 목소리로, 익숙한 억양으로.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소리에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길은 사람을 부르지만 대답하는 건 항상 사람의 선택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다면 당신도 이미 조금은 그 경계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말만은 기억해달라. 혼자 걷는 길에서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손부터 확인하라. 그 손이 당신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이쪽에 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길은 더 이상 당신을 잡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오늘 밤 집안이 너무 조용해질 때 어디선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직 당신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른다.